신도시의 과대 과밀학급 문제가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라고 학생 합니다. 수가 60%나 급증한 바로 앞 겁니다. 학교를 두고 1km나 떨어진 다른 학교로 다녀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현재 수도권 신도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신도시가 많기 때문에 과밀학급 문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됩니다.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원거리에서 오게 되면 내 아이는 또 여기 못 다니고 옆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주민 간의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되거든요. 과밀 현상은 교육청의 학생 수용 계획이 부실하게 이루어졌기 문제는 때문입니다. 내년과 후년에 과밀화 현상이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산 부족, 저출산 등을 이유로 시설을 늘릴 수만은 없다는 건데 인구 추계가 줄고 있는데 자꾸 학교를 만들면 어쩌자는 거냐. 보수적으로 보니까 학교 교육용지 자꾸 미확보하고 학교를 줄여나가는 거죠. 그러나 학생 수가 주는 거는요 10년 뒤의 일이에요. 당장에 있는 학생들은 그러면은 뭐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게 하고 그냥 패싱을 할 거냐.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반갑습니다. 경기도 김포 한강 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기영 도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한 15년 이상 건설 회사에서 다니던 일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2006년에 한강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거기 이제 지역 시민단체에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직접적인 계기가 된 부분이고요. 그 지역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뭐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든가 교통 문제, 교육 문제, 기반 시설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서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김포시의 민원조정관이라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김포시 내에 다양한 민원, 주민 민원 이런 거 듣고 행정과 어떻게 이 주민이 느끼는 그 행정의 괴리감을 좁힐 것인가, 그리고 또 이분들한테 어떤 제도적으로는 도저히 이분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다수의 민원들이. 그러나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다른 대안, 같이 고민을 하는 거죠, 주민들하고. 그런 데서 좀 보람을 찾고 그런 활동을 좀 오래 하면 할수록 이건 누군가 나서서 시민하고 집행부, 행정부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주민 간의 대화, 주민 간의 소통을 누군가는 이끌어줘야 되고 누군가는 장을 펼쳐드려야 되겠다. 그게 제가 할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이제 경기도에는 신도시가 많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큽니다. 신도시가 많기 때문에 과밀학급 문제가 많아요. 교육부 중퇴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보다 보니까 학교 설립을 안 해주고 기존에 있는 학교를 자꾸 중축을 하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됩니다.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원거리에서 오게 되면 내 아이는 또 여기 못 다니고 옆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주민 간의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만큼 김포 지역 요소에는 지금 계속 입주에 맞춰서 아파트 입주 때마다 그런 갈등하고 또 부모님들의 고민, 학생의 불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유발률이라는 게 있어요. 신도시에 아파트 100세대가 입주할 때 몇 세대에서 각급 학교 학생이 발생하느냐, 전체적인 유발률을 구성한 다음에 그걸로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한강 신도시의 이제 학생 유발 계수를 적용할 때 예측치는 23이었어요. 그러니까 100세대가 입주했을 때 23가구에서 학생이 발생한다. 이렇게 예측해서 학교의 수요와 학교의 개수를 정해서 이제 신도시 내에 배치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실제 입주했을 때는 몇 세대에서 발생을 했느냐 해서 통계를 받아보니까 젊은 세대가 신도시에 많습니다. 특히나 한강 신도시는요. 보니까 28 이상이 됐어요. 그리고 특정 단지는 30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제 퍼센트 포인트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50% 이상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비율별로 보면은. 그러면은 이 아이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30명 넘는 건 기본인 거죠. 35명 이상 막 가는 거죠. 그리고 35명씩 채워도 못하니까 또 중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가까이 있는 학교를 못 가고 멀리 떨어진 학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기적인 대안은 개교와 동시에 중축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은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학교 용지를 빨리빨리 개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해소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증축도 하고 대부분의 학교 용지를 다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산 구례동에 가칭 마산중이 있는데 그건 내년 개교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 100% 개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수요를 계산해 보니까 증축을 할 만큼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용지는 없고. 저희가 2년 전에 그래서 협의를 했죠. 지역에서 협의를 해서 신도시 외곽에 학교를 또 하나 신축을 하자.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그래도 안 되니 신도시 외곽에 지금 가칭 운양 1, 초, 중이라고 그래요. 그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병설학교 개념을 만들어서 운양동에 신도시 바로 인근 외곽에다 지금 개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미 과거의 오류를 지금 바로잡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까, 일부라도 이런 학교 신설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교육 환경 개선은 제가 주민들하고 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소통하면서 꾸준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정 활동을 좀 3년 했는데 하면서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10대 도의 임기가 1년 남았는데 3년 동안 그 주민들이 제안해 주시고 같이 소통하면서 만들어진 정책들 같이 다듬어서요. 남은 1년 동안 도정에 적극 반영되게 하고 또 주민들이 또 불편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